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중년 생활을 위해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쉽게 읽어주는 희망지기입니다. 구독자님들은 하루에 물 얼마나 드시나요? 저도 시간을 정해놓고 한 잔씩 마시려고 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흔히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 주장은 70여 년 전 미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가 잘못 알려진 거라고 합니다. 이후에 많은 연구에서 하루에 2리터씩 물을 마신다고 해서 건강에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요. 오히려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건강에 필수적인 물, 똑똑하게 마시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은 몸 전체를 순환하며 산소와 미네랄을 공급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또한 독소나 노폐물 배출을 돕고 체온 조절을 하는 등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체내에서 수분이 1%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게 되고 3에서 4% 부족하면 피로감을 느끼게 되며 5% 이상 부족하면 탈수가 일어나고 20% 이상 부족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대부분이 만성 탈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물을 챙겨 먹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럼 건강을 위해서 어떤 물을 마시는 게 좋을까요? 가정에 꼭 한 대씩 있는 정수기. 정수기는 물속에 있는 중금속, 질소 같은 유해물질을 걸러줘서 좋긴 하지만 역삼투압 방식의 필터는 우리 몸에 필요한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마저 제거하게 되는데요. 모든 이물질을 걸러내 진짜 깨끗한 물을 만드는 것이 정수기의 장점이지만 그 깨끗함이 지나쳐 물을 통해 챙겨야 할 건강마저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드시는 건 생수입니다. 생수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여러 가지 필터로 여과 처리를 한 뒤 페트병에 담은 물인데요. 정수기 필터로 걸러낸 물이 아니라서 미네랄은 풍부하지만 제조되어 유통되는 과정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 일부 유통업체들이 생수 박스를 햇볕이 비치는 곳에 쌓아두고 판매하는 것을 볼 때도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면 세균 번식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에 노출되면 생수 페트병 자체에서도 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같은 유해 물질이 나온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것이 바로 수돗물입니다. 수돗물은 정수기 물보다 미네랄이 훨씬 더 많고 바로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생수처럼 보관에 어려움도 없다는 건데요. 그런데 수돗물에서 꺼려지는 게 바로 염소와 중금속입니다. 염소는 5분 정도 끓이면 날아가는데 중금속은 끓여도 날아가지 않아서 이런 중금속을 흡착시킬 수 있도록 볼이나 둥글레, 옥수수 등을 함께 넣고 끓여두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 똑똑하고 건강하게 먹는 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1에서 1.5리터를 5컵에서 8컵 정도 나눠서 마시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수분 섭취량은 2에서 2.5리터 정도인데 물 외에도 과일, 채소, 국, 음료 등으로 섭취할 수 있어서 하루 1에서 1.5리터 정도만 순수하게 물로 섭취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ml 컵으로 하루에 5잔에서 8잔 정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는 물 한 잔은 보약이라는 말도 있죠. 밤새 자면서 땀과 호흡을 통해 수분이 배출되는데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은 이를 보충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사 30분 전 물 한 잔은 소화를 촉진시키고 과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식사 중에 많은 물을 드시는 것은 피해야 하는데요. 식사를 하면 위의 양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물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위가 갑자기 너무 커지겠죠. 그리고 윗속의 소화효소가 물에 의해 희석되기 때문에 식사할 때 너무 많은 물을 드시는 건 소화에 방해가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한꺼번에 물 많이 마시지 않기입니다.
물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은 체내로 들어와 2시간쯤 지나면 소변으로 배출되는데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게 되면 콩팥 기능에 무리가 가고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가 급격하게 낮아져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구토, 현기증, 두통 같은 증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 대부분은 하루에 마셔야 할 물의 반도 마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시는 양보다 충분히 더 마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그러나 심장이나 신장이 안 좋아서 물을 충분히 흡수하고 배설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너무 많은 수분 섭취는 질환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카페인 음료와 스포츠 음료 등의 이온 음료는 주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수분 보충을 위해 커피나 차를 마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커피, 일부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는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체내의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카페인 음료를 드시고 나면 반드시 수분 보충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스포츠 음료 같은 이온 음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온 음료는 격렬한 운동을 한 후 땀으로 빠져나간 필수 전해질을 보충하기 위해 만들어진 음료로 전해질 외에도 미네랄과 당분,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격렬한 운동을 한 후 이온 음료를 마시면 빠져나간 영양분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물보다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가벼운 운동이나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전해질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온 음료를 물처럼 벌컥벌컥 마시면 당과 나트륨을 과잉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 목이 좀 마른데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미 몸속 수분 밸런스가 깨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해서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습관적으로 하루 5잔에서 8잔의 물을 조금씩 자주 나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기가 어렵다면 알람 설정을 해서 드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희망찬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